안녕하세요. 제가 요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이미 유튜브에 찍어서 잘 올렸었는데, 정말 어젠가 다시 들어봤더니 소리도 안 나고, 시간도 제가 거의 매번 할 때마다 1시간 가까이 하는데, 네, 1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내리고, 어, 지금 이 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장을 진행을 더 못하고 일단 1장에 5절 확률분포 그 이후 지금 미리 노트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1.5부터 1.8까지를 긴급히 다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되게 좀 상당히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전 뭐 이거 대본을 보고 뭐 이렇게 읽는 수준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할 때마다 되게 좀 아쉬워요.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할 때마다 그죠? 다시 할 때마다 아쉽기도 한데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노트가 있으니까 좀 낫지만 완전히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복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야말로 진짜 대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한번 내려갔었는데 다시 올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절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확률 분포가 제가 그 지난 지워진 강의 때도 확률 분포가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로운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확률 분포를 그렇다고 뭐 엄청 뭐 어렵게 뭐 접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 분포의 실질적인 어떤 표현을 이제 지금 여러분 책으로 보시는 표나 그래프나 그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써놨잖아요. 그래서 표나 그래프는 이미 이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와서는 조금 더 우아한 형태인 확률 그 함수를 써서 하는데 이 확률 함수를 쓰는 것 하는 데 확률 함수를 쓴다는 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확률 변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확률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제가 이제 이 책의 모토는 확률은 면적이다잖아요. 확률은 면적이다. 이 모토인데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봤어요. 저는 아마 이전 강의 때 확률은 적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적분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률이.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저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확률이 뭘까라고 누가 확률을 물어볼까 했을 때 이 좀 원천적으로 지금 확률 공간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확률 확률 척도가 있잖아요. P 그죠? 여러분들 확률 척도가 함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확률 척도가 어떤 함수냐면은 정의역이요 F죠, 그죠? F 사건분은 광한. 공역은 0하고 1 사이의 수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전 노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전 노트를 펼치기 위해서 네, 여기 확률 공간에서 지금 복습이네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네. 복습을 봐야겠다. 그죠? 복습을 봐야 되는. 왜냐면 여기 제가 잠시만요. 왜 안 써놨을까요? 제 노트에 그걸 제가 왜 안 써드렸을까? 쓴 것 같은데? 왜 이상하네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확률 밀도도 여기서 확률 밀도 확률 측도도 수학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없네요. 없더라. 그러면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P는 함수예요. 정역이 F고 사각형 공간. 공역은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 범위를 제가 실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주는 거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 생각했는데 꼭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죠.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이제 또 써도 되구나. 여기죠? 음. 제가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브라우저가 안 켜져 있죠? 그러면 사파리로 켜서 그다음에 probability space 여기 밑에 있죠. 제가 하도 많이 찾아가지고 그죠? 하도 많이 찾아서 자, 뭐 여기 보면은 probability 여기는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돼 있네요. 확률 함수. 아하. 야, 이 probability function이란 말이 참 좀 만만치 않은 표현인데 막상 여기 들어오면은 또 probability measur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 뭐 괜찮은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가 0하고 1 사이의 수다 inclusiv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여기 보시면 아 이분도 이렇게 하셨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이분 이렇게 하셨어요. 어, 아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 어긋난 만남을 계속 하는 걸까? 저는 그래도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P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쓸게요. P는 어떻게 어떤 조건 만족하냐면은 이게 공역이잖아요. 공역 그죠? 공역인데 이게 이제 뭐죠? 치역 그죠? 치역의 범위를 이렇게 준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P 도메인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 그 치역이 0과 1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0과 1 사이의 그 패구간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껄끄러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모든 이거 왜 안 되냐? 예, 대문자 썼대요. 저도 아스키 메시지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모든 원소 S에 대해 PX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더 좋으시죠? 이런 식인 거죠. 네,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P 오메가가 1이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확률 측도의 그 일반적인 측도와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측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측 공간에 주는 측도는 양수기만 하면 돼요.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1보다 작다고 주어지죠. 그죠? 작거나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가 1이어야 돼. 이거는 그 일반 측도에서는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률은 확실히 확률 측도는 이런 제약 조건이 또 있죠. 그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요. 세 번째가 countably additive라고 돼 있죠. 혹은 시그마 additive라는데 이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 소문자 시그마는 countabl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countable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countable이 finite은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infinite, 그러니까 무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 편하게 쓸게요. P 대문자로 써. 이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i는 1부터 오면 무한대까지, 그죠? 맞죠? 그래서 ai, 이게 뭐랑 같냐면 시그마 썸이죠. 우리는 썸이 좀 글씨가 크죠. 작은 썸도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작은 썸 끄는 거 까먹었어요. 나중에 제가 노트 올릴 때는 작게 쓸게요. 네. 왜냐면 이게 좀 작게 안 맞잖아요. 그죠? 좀 너무 어그로가 많이 끄네요. 그 다음에 뭐였죠? PAAI 이렇게 되죠. 다만 이때 이 AI는 뭐냐면요. 여기 외워라 쓸게요. AI는 F의 원소입니다. 당연히 그죠? F의 원소. 정력의 원소예요. 사실은 대문자로 썼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집합이긴 합니다. 얘는. 그래서 집합이고 뭐 어떤 부분 집합이죠? AI는 오메가의 부분 집합 그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표본 공간의 맞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럴 때 무조건 이렇게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니고 AI들끼리 그러니까 AI들이 많잖아요. A1, A2에서 그래서 걔네들끼리 다 서로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다 서로. 예. 그러니까 뭐 특정한 두 개만 서로 쏟아. 특정한 두 개만 서로 교집합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냐면 pairwise distant s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꽤 흥미로운 또 요소죠. pairwise는 원래 우리가 무슨 wise 하면은 뭐뭐마다잖아요. 근데 pairwise면은 pair마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AI는 많잖아요. 무한이죠? 셀 수 있는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페어와이즈는 그냥 그 안에서 두 개 찝었을 때마다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쪼개져 있다는 뜻인 거죠. 겹침이 없이 깨끗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냥 물론 이게 다 합집합이 꼭 오메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갈라서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이렇게 합집합의 칙도값과 그 다음에 칙도값의 합이 같다라는 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흥행 칙도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칙도가 이걸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또 헛소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 그럼 진짜 매저는 뭐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잖아요. 이게 매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버빌리티 매저의 이 속성은 매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칙도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카운터블 에디티비티, 그러니까 가산 합성, 뭐 이렇게 할게요. 그렇고요. 매저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해야 돼요. 왜 앞에는 그게 없냐? 원래 성립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였지만 양수만 있죠. 근데 우리는 영하고 일사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어때요? 전체에 대한 그 정지는 없죠. 그죠? 그거 매저는 이렇게 되게 습니다 근데, 근데, 근데 제가 지금 왜 근데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probability measure는 measure인데, 근데 total measure, 그러니까 토탈 매저가 전체 그죠, 그죠? 1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토탈 매저가 1이면 여기서도 1보다 작다는 게 자연스러워 성립하냐? 그렇죠. 사실은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 확률 공간에 대해서 확률 측도하며 확률 공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확률이 뭐냐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확률 축도가 사실은 이 그냥 공간, 그냥 그 가측 공간,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공간에 척도를 넣어준 것 중에 더 특별한 척도를 넣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름이 확률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뭐냐는 거를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확률은 척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척도라는 함수가 어떤 사건을 넣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영하고 일사의 값을 매겨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강의하면서 그 신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의 관점이 신은 멀티버스를 관장할 수 있고 멀티버스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은 우리 이 관점에서는 이미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 즉 시나리오를 다 써놓은 상태거든요. 멀티버스에 다. 그래서 신이 말 들면은 특정 시각에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동전을 던지니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사실은 다 각각의 두 개의 세계라고 합시다. 두 개의 평행 세계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그 평행 세계를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이제 그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에서 실제로 동전을 던지고 그 동전에 던진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동전에 던진 결과가 앞면이면서 뒷면인 경우는 안 되죠.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동전을 던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게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신은 알죠. 신은 두세 개를 다 아니까 다 볼 수 있고.
음. 본인이 다 설계했고 시나리오를 본인이 다 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동전을 던지기 전에 과연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수치화한 거가 이제 지금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앞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뒷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이라고 하는 거죠. 앞면이 나오는 정도는 하고 2분의 1, 0.5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관점인 겁니다. 그리고 현대 수학에서의 그 현대 공리론적 확률론, 거기서는 여기 지금 확률 공간에 주어진 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확률 측도가 그 어, 확률을 나타내고 있죠. 혹은 확률을 지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이 확률 공간의 세 가지 요소에서 이 표본 공간으로부터 이 사건 공간이 또 형성이 되고, 또 이 사건 공간으로부터 또 확률 측도가 또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이게 서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죠. 근데 표본 공간 하나에 대해서 사건 공간이 딱 하나 있지 않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시그마 에지브라고, 시그마 대수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이 집합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시그마 대수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해요. 그리고 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도 그냥 이런 함수인데 정역이 사건 공간이고 지금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확률 공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확률 공간을 다 다루는 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 그 중에 몇 가지만 그 하나의 보통 우리가 실제로 바라볼 때는 하나의 표본 공간에 대표적인 사건 공간과 대표적인 확률 측도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표본 공간에 다수의 사건 공간이 가능하고 또 다수의 확률 측도도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노트도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고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순서를 조금 좀 바꿔놓을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그 책에서도 1.5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1.6에서는 이게 확률을 엄격하게 식으로 나타낸다. 즉,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면 확률 분포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도대체 이 어떠한 확률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라는 거. 그 분포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이산 확률 변수의 케이스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케이스인데 이때 지금 여기 그 F라고 쓴 게 지금 여기가 2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2가 앞에 써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봤던 확률 공간 F가 아닙니다. 여기 2는 그냥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측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측 공간이 뭔가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써놓을까요? 이렇게 실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나 우리가 보통 다룰 때에는 확률 변수, 지금 F가 확률 변수거든요. F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는 보통 이제 가측 공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렸어요. 잠시만요. 왜 제가 갑자기 헷갈렸냐면, 확률 변수 얘기하려고 해서. 그래서, F가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F는 확률 질량함수예요. 써놔야겠다. 그죠? 왜요? F는, 이거 영어로 쓰려니까 또 그러네요. 이렇게 쓸게요. PMF, Probability Best Function. 이렇게 됩니다. 있어 보이죠? 이렇게 써야지. 이게 이제 리텔릭은 수식에서의 변수나 이렇게 상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보통 문자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탈릭으로 안 써야지 이제 실제 이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PMF. 이건 수식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렇고, 이게 F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제 원래는 이 확률 변수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죠? 확률 변수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x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떤 가측 공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맞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케이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도 잠깐 했지만 확률 변수가 가측 공간에서 가측 공간으로 가는 그 어, 거죠, 그죠? 네,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미 너무 제가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확률 공간이랑 사건 공간은 이 두 개가 합쳐서 가측 공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틱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걸 알았는데 어 실수의 가측 그 시그마 대수는 뭐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시그마 대수가 보렐 시그마 대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B라고 게 보렐 그 액자입니다. 보렐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계시죠, 물론 그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정확하게 좋은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잘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줄여 쓰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왜 줄여 쓰냐? 그러면 이렇게 줄여 쓰면은 저 오메가라는 가측 공간에 그 시그마 대수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물론 맞아요. 그렇게 맞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거는 확률 공간은 워낙 뻔하니까 그렇고 이 실수 같은 경우는 실수라는 공간이 가측 공간에 대표적인 표준적인 이제 시그마 대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대부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밀도, 질량 함수의 이 정의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확률 변수의 공역, 그죠? 뭐 치역이라서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일인 거는 확률 측도랑 동일하죠, 그죠? 여기 됐고. 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확률 밀도감, 질량 함수가 이런 특징이 성질이 만족돼야 되거든요. 뭐 그것도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약간 좀 그거랑 비슷하죠. 확률 척도랑, 그죠?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P라고 쓰고 X는 X 이렇게 쓰잖아요. 이 X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의 변수 값, 그죠? 확률 변수가 사실 함수니까. 함수 값이 X. 이 X는 어디에 속하는 X냐면은 지금 요 2라는 거, 우리 하는 실수죠, 그죠? 실수. 실수에 속하는 값인 거예요. 실수에 속하는 값이 될 때, 그때 그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엄청 어렵게 빙빙 돈 것 같지만 이래요. 왜 이렇게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원래 우리 확률 공간에서는 저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선을 하나 긋고 싶은데 그거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선이라도 하나 그어야지 구분이 가죠. 됐죠? 이렇게 자 저 얘기를 지금 P가 지금 위에 이 P는 그냥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로부터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할 때 쓰는 그냥 표기법입니다. 저 P가 뭐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할 때 쓰는 그냥 표기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률 공간에서 얘기하는 그 확률 측도 P죠. 근데 사실 똑같이 써가지고 죄송해서 제가 구분한 건데 이 P를 생각하면 이 P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확률 변수 값이 아니에요. 그죠? F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사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수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수여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X가 이제 사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죠? 이렇게 이제 0, 뭐 1 사이의 숫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거죠. 자, 지금 죄송합니다. 확률 변수랍니다. 죄송합니다. 확률 변수가 아니고 지금 이제 확률 이 뭐죠? 어 확률 변수 있죠? 확률 변수 여기 있죠? 저 지금 헷갈려가지고 확률 변수가 있고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자 보세요. 지금 x가 특정한 x 값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건 공간으로 치면은, 어, 특정한 어떤 사건 하나를 의미를 해요. 음.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동전에 앞뒤면 던지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러면 오메가가, 기억하시겠지만, H랑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 다음에 F가 그냥 그 discrete 시그마 알제브라 이산 시그마 대수라고 합시다. 그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P가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파워셋이에요. 예, 그 벽집합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공집합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H인 거 하나 이렇게 H 따나 하나 있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T 하나 이게 이제부터 단위 사건이라고 거죠, 붙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것도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전체 사건이죠, 그죠? 전 사건 오메가 자체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잘 보시면 우리가 확률 축도 P로부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뭐가 나와야 되죠? 집도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P의 공집합. 이거 얼마? 0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 H와 T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의, 자, 이렇게 여기다가 집합으로 H. 이렇게 되면 이게 2분의 1인 거 잘 알고 있어요. 저희. 그죠? 아시죠? 안다고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H, T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T를 여기다 쓸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확률 칙도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정역이 집합이고 몹시 사실은 좀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저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어떤 함수냐면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은 자, x에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어떤 값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앞면을 뭐라고 할까요? 앞면을 1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진수처럼. 그래서 뒷면을 0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뒷면은 0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이게 맞죠. 그죠? 여기는 집합에 들어가는 이제 오메가 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아, 0이지 0. 여기 TF란다. T 0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대응시킨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대응시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제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 확률 측도는 아니지만, 측도 비스무리하게, 여기에 0 하면 값이 딱 나오고, 여기다 1 하면 이렇게, 맞죠? 딱 나오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기라는 물음표는 다 확률입니다. 다 확률이에요. 이해되시죠? 확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맞는 표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가 이렇게 쓴 맞는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쓴 겁니다. 음. 이게 지금 동전이 뒷면이죠? 이게 동전이 앞면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음. 물론 이제 여기에 더 알아듣기 쉽게 TH 썼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수학이 이제 좀 진지한 수학이 아니라 생각하신 거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썬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확률 공간, 다 같은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위에 같이 이렇게 그 확률 척도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확률 변수를 한번 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밑에 확률적인 질량함수죠. 확률 질량함수를 써서 도입을 한 건데 확률 질량함수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 표기법상으로 이 P랑
척도랑 피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제가 조금 약간 임시로 그래도 한번 표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임시입니다, 임시. 자, 척도 피를 비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요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볼드 이쪽이 척도라고 생각하세요. 음, 음. 이해되시죠? 차라리 얘를 비비라고 쓸까? 이렇게? 이게 나으려나? 이렇게. 음, 이렇게요. 밑에 것도 한번 써볼게요. BBP. 음.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표기하는 방법이 확률 척도를 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죠. T죠, T.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든 맨 왼쪽처럼 쓰든 질량함수로 확률 질량함수로 쓰든 확률 척도로 쓰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 이 가로 안에 쓰이는 표기도 다르다는 거죠. 가로 안에 쓰는 표기법이 다른 게 혹시나처럼 요 H라는 집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건 공간의 원소고 0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의 공역의 원소고 그죠? 공역의 원소죠. 그다음에 요 P는 0이라는 거는 뭐 딱히 수학적인 뭐 완전 순수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률에서 널리 쓰이는 확률 변수의 값에 대한 확률로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음, 됐죠? 자, 이렇고요. 이게 확률 이제 질량 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확률에 대한 묘사를 하는 방법이고 확률 밀도 함수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왜냐면 걔는 기본적으로 점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P하고 X는 뭐 3, 7 이런 걸로는 확률값이 안 나옵니다. 그냥 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F가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강의 그 전에 그 날려먹었던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적분을 하려면 이 함수가 이, 이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적분을 할 수 있는 적분 가능 함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써놨네. 저 미쳤나 봐요. 어떻게 써놨죠 제가? 아마 제가 이 적분 때문에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흥미롭게 해보겠습니다. 흥미롭게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적분이 가능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 그 적분이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고등학교에서 그 구분 구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적법. 이게 이제 알키미데스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원도 곡선이잖아요. 어쨌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매끄러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곡선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그런 면적을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 잘게 쪼개서 합치면은 뭐 근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만 생각해도 확실히 아키메데스는 진짜 엄청난 천재예요. 물론 뭐 사실 실존 인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알키미데스가 한 게 있으니까 뭐 완전히 그렇다 허구의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근사라는 개념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교환 전일 거야 막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아리스토텔레스 알키메데스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에필론 델타니 뭐 이런 생각을 표현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막 세밀하게 이렇게 뭐 쓰지는 않았었던.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고 이제 이 적분이 뭐 어느 정도 계산이야 물론 뭐 이렇게 두드려 맞추면 되고 뭐 뉴턴이나 뭐 라이프니츠나 그 뒤에 많은 수학자들이 뭐 오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적분을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쭉 하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적분이 도대체 뭐냐라는 정의는 사실은 당연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리만이라는 혹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적분은 동치인 다르부라는 수학자가 한 적분의 정의와 적분 가능성을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당연히 안 배우고
대학교 미적분에서도 아마 안 배울 거예요. 아마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지, 막 구체적으로 많이 배우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겠어요. 예, 뭐 대학교 미적분에서 살짝 언급될 수도 있고, 제가 본 서강대 대학 수학에는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분구조법과 비슷해요. 그래서 리만 합이라는 걸 먼저 정해요. 리만 합. 리만 합이라는 게 듣기만 해도 뭔가 극한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극한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리만 합이 이제 상합, 하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 뭐.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같으면, 상합과 하합이 같으면, 그때 우리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리만 상합과 하합에 같이 되는 값, 어떻게 보면 극한으로 치면 수렴하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리만 적분값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렵고, 제가 이제 뭐 리마 상하 막 했는데, 이제 타오, 그 테렌스 타오라는 사람이 쓴 해석학 책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거든요. 리만 상합 하합 할 때 조금 더 나가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 리만 적분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냐라는 거에서는, 생각보다 리만 적분,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 아마 연속이면은 적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연속이면 적분 가능한 건 좋은데,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해당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리만 적분이 가능하려면, 음, 유한해야 돼요. 그 보통 바운디드라고 그러거든요. 유계, 바운디드, 영어로 바운디드. 그래서 이건 이제 최대차수가 뭐 최대차수라고 부르진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값이 막 뛰쳐나가면 안 돼요. 무한대로.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으면 그 적분을 할 수 있는, 적분을 하려는 구간 안에서는 함수가 유계, 그래서 위아래로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더 작아야 되고, 항상 작아야 되고, 어떤 값보다 항상 커야 돼요. 이런 거죠. 위아래로 다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6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인 것도 괜찮아요. 연속이면 당연히 되는데 불연속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 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분과 달리 적분은 좀 이게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면적이니까 뭐 선 한두 개 빠진다고 뭐 큰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선 하나 면적도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불연속점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가 이제 사실 좀 미묘한 포인트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척도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고, 지금 보시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분을 그 리만으로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적분 가능한 함수가 좀 너무 부족하다 내지는 내가 다루고 싶은 함수가 적분이 안 되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적분을 잘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르벡 적분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또 측도라고 하는 게 이제 르벡 측도를 하면서 측도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함수를, 또 많은 함수를 적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빡빡한 조건이 아닌.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리만 적분하고 그 이 르베크 적분이 서로 다른 적분이냐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엄밀하게 말하면 하냐면은, 많은 경우에 리만 적분 값이랑 르벡 적분 값이 같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르벡 적분이 상위 호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리만 적분은 안 되지만 르벡 적분 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리만 적분이 가능하면 그 함수에, 동일한 함수에 르벡 적분 값과 리만 적분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리만 적분이 가능한 함수를 굳이 르벡 적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리만 적분이 되질 않는데 르벡 적분이 가능한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과연 그렇게 적분한 게 무슨 의미냐라고 쓸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고요? 확률이죠. 지금 보시잖아요. 확률이죠, 그죠? 확률입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적분이, 제가 그래서 확률은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가로라고 측도로 써놨는데요. 사실은 측도는 함수니까 사실 적분이랑 측도가 1대1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는 괄호를 써놨냐면, 이 적분을 할 때 측도가 들어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만 적분이 아니라 르벡 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적분이 많습니다.
그 위에도 거기선 다 척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척도를 기반으로 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가로 써놓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 그런 건데 조금 더 뭐랄까 근원적으로 얘기하면은 확률 자체를 우리 확률 공간에서 확률을 정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가측 공간에서 어떤 칙도를 딱 주더라도 칙도 공간이 되더라도 그게 확률 공간이라고는 감히 얘기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칙도가 그 가측 공간에 주어지는 어떤 칙도가 이런 아주 특수한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그거를 확률 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이 확률 칙도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는 확률 칙도라는 함수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원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어떤 한 공간이라도 확률 칙도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확률 공간이 아니고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칙도가 들어가면. 이러한 척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확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률 함수들, 그러니까 뭐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도 다 마찬가지고요. 쭉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을 나타낼 때 확률 칙도라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있지만 왜 우리는 그 근원적인 방법에 만족을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 거기에 만족을 못하나? 음,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만족을 못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확률을 다루는 방법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확률 분포라는 섹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시포워드 매저 이게 지난 강의 때 설명했었는데 이번 강의 때는 제가 이걸 열심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는 얘기를 왜 남한테 이렇게 강요하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써드리겠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률 분포의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 제가 지금 맨 밑에다가 써놨는데 붉은 사막이라 써놨는데 붉은 사막이 어젠가 그젠가 패치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붉은 사막 시작할 때 난이도 조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급히 이지로 바꿨거든요. 쉬움으로 바꿨고 근데 뭔가 설정 하나 또 바꿨는데 뭔가 그 난이도와 관련된 설정이었나? 제가 그 자막이랑 음성을 다 한국어로 바꿨어요. 원래는 영어로 했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플래그마타도 그렇고 프레그마타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게임할 때 그 외국어 학습을 겸할 겸 영어나 일본어를 많이 켜놓고 하는데 뭐 외국어 공부는 딴 데서 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듣고 보고 하면은 참 좋아요. 친근하고 편해요.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비용이 안 드니까 제 스스로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더 게임이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확률 이 얘기를 만약에 일본어 원서나 이 책의 원서가 일본어니까 영어로 하는 거랑 한국어로 그냥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로 공부하는 거랑의 차이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렇긴 한데 여전히 그 붉은 사막 어렵습니다 여전히 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책의 확률론 이 이제 칙도론과 공리론적 확률론에 기반은 하고 있지만 대놓고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 못 하고 있는데 저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자 그래서 그거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밑에서 이렇게 쭉 이게 다 그 대안들이에요. 근데 이 뭐랄까 전공법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 공리론적 확률론의 공식 공식 정통 뭐 그런 확률 분포의 정의는 요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지금 보신 것처럼 x 스타 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x가 확률 변수가 해서 온 거거든요. 확률 변수가 필요해요. 확률 분포를 정의하려면.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확률을 표현할 때 이 확률 칙도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 칙도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확률 분포적인 표현은 아닌 거죠. 그죠? 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됐고, 그건 알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스타가 이 푸시 포워드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P가 들어가는데 이 P는 측도입니다. 측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측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인데 이게 푸시 포워드라는 건 함수인데 이것도 그냥 함수가 아니고 이것 자체도 매저예요. 측도예요. 아까 그 측도에서 성질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축 공간 이렇게 시그마 대수가 들어가야 될 테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됐고, 이건 됐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요 함수 가로가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함수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b가 뭐냐면요. 이 시그마 대수 이 2라고 읽을게요. 일단은 시그마 대수 2의 원소입니다. 원소예요. 집합이에요, 집합. 그죠?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입력으로 받으면 그 집합에 대한 입력으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X 인버스라는 게 나오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왜냐면 X 인버스는 X가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 아까 뭐라고 했죠? 정역이 뭐라고 했죠? 자, 다시 볼까요? 정역이 여기 보시죠. 여기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죠?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B는 오메가의 원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B는 2의 원소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의 이 B 인버스니까요. 인버스니까 결국은 이 B라는 집합을 상으로 갖는 원상, 보통 프리이미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프리이미지를 가리키는 건데 이 프리이미지를 가리키는 것의 측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F의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 그 사건 공간 이 원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측도값이 나올 테니까.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 B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의 그 공역에 해당하는 가측 공간에 시그마 대수의 원소를 넣었을 때 그때 어떤 확률 값이 나오냐, 측도값이 나오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굉장히 뭐 그럴듯한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측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확률을 그 다루는 게 몹시 맞닿지 않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안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함수나 질량함수들을 다루고 있는데 얘네들은 또 뭐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딱딱. 그죠? 여기 보세요. 원소 하나짜리밖에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뭐죠? 기본적으로는 다 오메가의 원소여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난 거예요. 확률 변수니까. 그죠? 확률 변수. 그죠? 보이시죠?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 보고 있으면 이 확률 분포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는 걔도 어차피 함수인데 확률 분포 함수인데 측도인데 그 측도의 입력이 뭐냐면 사건 공간의 죄송합니다. 사건 공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확률 변수의 공역에 해당하는 가측 공간의 시그마 대수의 원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그마 대수의 원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응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그 확률 변수가 지금 보시는 거죠. 확률 변수가 대응이 어떻죠? 표본 공간, 사건 공간의 가축 공간으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실수라고 좀 편하게 써놨지만 이 사실이 2죠, 그죠? 그 다음 보통의 그냥 가축 공간, 그 가축 공간의 그 집합에 따라붙는 시그마 대수 거거든요. 그거 간의 가축 함수 대응이었잖아요. 이 가축 함수였는데 심지어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다루고 싶은 방식이 이 왼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역이 이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른쪽에 있었고, 특히 오른쪽에서 확률 분포의 근원적인 의미는 이 F에 대응되는 예, 이쪽의 그 시그마 대수, 그쪽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알 수 있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지금 이 확률 분포의 근원적인 형태였던 겁니다. 음. 자, 근데 이제 근원적인 형태인 건 좋지만, 그렇게 다루다가는 정말 산으로 가겠죠, 그죠?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형태로부터 조금 더 실전적인 축약법이라 섞긴 했지만 사실은 편리한 방법이죠. 편리한 방법인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밀도함수를 통해서 확률 그 분포를 표현을 한 겁니다.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적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도입이고 나중에 가면 또 몇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시간이 또 채워졌습니다. 한시록 채우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이런 얘기가 또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살려냈습니다. 콘텐츠를 다시 2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